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바임 채널의 김예린입니다. 네, 김엘린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첫 직장에서 무려 3년, 저도 못 버텼습니다. 근데 6년인데? 첫 직장에서 6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장을 또 어떻게 찾았는지 뭐 인터넷 보고 뒤진 것도 아니고 문짝에다 써놓은 걸 보고 찾아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네.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첫 직장 어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한국에 딱 왔는데 어떤 직장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동네를 그 시내 중심 지역을 한 바퀴 쭉 걸어서 다녔어요. 구경도 할 겸 걸어 다니다가 제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였어요? 네, 중저가 화장품 매장들이 쫙 줄비어 있는데 그 중에 스킨푸드라는 매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유리 창 출입문에 알바 구함이라는 네 글자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다. 아, 저거다. 갑자기 그래서 무슨 그런 그때 용기가 있었는지 그냥 직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들어가서 했습니까? 60대 거의 되신 분이 네. 이렇게 카운터에 딱 계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알바 구하나요? 그랬더니 그때 물론 이런 말투가 아니었죠. 알바 구합니까? 네, 그래. 그래 알바 구합니까? 했더니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네. 매장이었어요. 사모님이 혹시 연길에서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긴 말하기 싫어서 네 그랬더니 아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연락처 남겨놓고 가래요. 그래서 연락처 남겨놓고 집에 가서 어매불망 제발 연락 오기를 했는데 밤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쁘게 단장하고 딱 갔습니다. 들어가 딱 앉았는데 면접을 무려 2시간 반을 받습니다. 사장으로서 알바하는 게 무슨 면접을 그렇게 오래 해요? 딱 갔는데 사장님이 딱 저희 아빠 뻘이신 거예요. 어. 그리고 심지어 그 맏딸이 저랑 동갑인 거예요. 네. 사장님이 연길에서 오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사장님 사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살아생전 북한 사람 처음 본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네, 이만과 몰랐어요. 모란봉이 없을 때 없을 저도 때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 아닌 면접? 면접이라기보다는 제가 왜 한국까지 오게 된지 스토리를 좀 궁금하셔가지고 2시간 동안 물어보는 거죠.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리에 마지막에 나올 땐 쥐가 나가지고 쫄뚝거리면서 나왔거든요.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아는 이름 있으면 쭉 이름을 내게 해버려요. 모르지.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파운데이션, 립스틱, 마스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세 개밖에 아는 게 없냐고. 네, 그랬더니 한숨 쉬시는 거예요. 아니 이 화장품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다가 다 외래어인데 그럼. 괜찮겠냐고 외울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사장님 저를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더니 내가 정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외래어도 잘 모르고 화장품 종류 이름도 모르는 이 북한에서 온 이 여자아이를 써야 될 건지 말 건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지만 바꾸는 쉽지. 그렇지만 정말 내 딸 같고 나이도 같고 와서 정말 첫 직장을 구하는데 내가 무작정 짜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해봐라. 해봐다가 정말 할만하면 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네네. 정말 처음에는 부푸는 마음으로 아 내가 직장을 구했다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딱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물며 대한민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내가 사람을 상대를 하는 서비스 직장에 와서 진짜 힘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외래어를 다 외워야 되고 그걸 손님들한테 납득이 되게끔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저한테 자꾸 고향이 어디냐고. 상품 사가면 되지 고향을 왜 물어봐요? 근데 학생이 들어올 때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들으면 꼭 저한테 하고 가는 말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교포세요? 조선족이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누구나 나와서 하고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저한테는 그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차게 들었던 제 얼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밝은 사람인데 그렇게 있다가 제가 잘 팔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들어와서 다른 언니
없어요? 이러고 다른 언니를 불러서 사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되는 날 월급 주는 날 있잖아요. 사장님 저랑 얘기를 좀 하세요. 딱 부르시더니 월급 봉투를 딱 주시면서 내가 쭉 한 달간 너를 지켜봤더니 이 서비스 직업을 택하기에 너무 버거운 것 같다. 이거는 웬만한 한국 사람들도 사람 되는 직장은 어려워해. 그러니까 적응될 때까지는 일단은 공장이든 회사든 가서 일하고 적응돼서 그때 다시 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때 다시 일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구할 테니 그때까지만 일해라. 월급 봉투를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변명할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달간을 다니면서 그 당시 버스값 교통비가 800원인가 85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 집에서부터 화장품 매장까지 걸어서 50분 거리였는데 와. 저는 그 50분 거리 출퇴근을 늘 걸어 다녔어요. 50분을 걸어 다니고 네. 그럼 하루에 거의 2시간을 걸어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850원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모으지 못하겠다는 그렇게 생각에 돈을 모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돈을 모았나요? 사실 냉장고를 살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집에다 냉장고를 거의 2년 되게 안 사놨어요. 2년 동안 냉장고 없이 없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뭐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찬 살 수가 없어서 늘 밥에다 김치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버스도 안 타고 다니면서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직장 잘렸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딱 줄임문을 나서 나서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사장님 말씀은 맞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서럽고 50분 동안 걸어가는데 집 도착할 때까지 진짜 울면서 갔어요. 아 정말 내 자신이 되게 미웠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올 때까지 며칠 저한테 시간을 줬잖아요. 며칠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가자.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자신감 없이 늘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직원이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 잘 체크하고 심지어는 자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말 그대로 적었어요. 일단은 완벽히는 안 됐지만 일단 적었어요. 그대로 적어서 그걸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늘 매니큐어만 팔았던 제가 손님이 왔을 때 비슷하게 그대로 설명을 해서 어느 날 제가 스피너션 에센스 크림 풀세트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얘가 뭐가 달라졌네? 그 다음부터 제가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 네. 그만이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마스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또 그 모습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잠깐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그러시더니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에게 안 구할 테니 쭉 있어라. 결국은 그렇게 돼서 제가 화장품 회사를 6년간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을 살짝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살짝 있었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어렵게 들어갔던 한 직장을 제가 6년 동안 근속 근무하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 스스로가 잘 극복했다라는 것에 제 자신한테 그래도 좀 약간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김엘인 씨의 첫 직장 구하기 좌충우돌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반드시 김정은이 배때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오손도손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